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주제로 또 저희들만이 알려드릴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는데요. 바로 미국의 경항모 강습 상륙함이죠.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본홈 리처드함인데 그게 작년 여름에 방화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전소됐고 그냥 퇴역되어 버렸습니다. 그 방화 용의자가 드디어 기소가 되었고 그 죄목이 나왔습니다. 배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배후는 중국일까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이 사건을 다룰 것인지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미 태평양 함대를 뒤집어 놓은 일대 사건입니다. 보시다시피 45,000톤급 강습 상륙함인 본홈 리처드함이 이렇게 화염에 휩싸여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맹렬하게 불이 탔는데 일요일 아침 8시 반이에요. 1호부터 4일 동안 불이 탔고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다 퇴근하고 그냥 당직자들만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각 이제 용의자를 체포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7월 12일이니까 1년 넘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드디어 죄목이 밝혀진 겁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본홈 리처드, 이게 지금 이제 올해 4월에 찍힌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함교가 다 없죠. 이제 뜯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미국의 이 본홈 리처드 같은 이런 45,000톤급 강습 상륙함 와스프급이죠. 9척이 있으니까 이 본홈 리처드가 당시 이제 우리 서태평양 즉 동북아에서 작전하고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와스프함하고 교대를 하고 본홈 리처드는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개량을 하기 위해서 샌디에고에 들어간 거예요. 현재는 이 해리어 전투기를 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F-35로 운용할 수 있게끔 개조해서 다시 이제 나오는 그 수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F-35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플러스 상륙 작전의 최고 주력이 될 강습 상륙함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훈련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자 이때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본홈 리처드를 완전히 수리하려면 25억에서 30억 달러가 들고 수리 기간도 5에서 7년이 걸리지만 해체하면 3천만 달러에 가능하다. 해체 기간은 9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라고 작년 11월 30일 날 해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리하면 지금 완전히 다 타버렸기 때문에 수리하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5천억 원 가량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체 비용은 3천만 달러. 그래서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미 해군의 인벤토리에서 항모 한 척,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 한 척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지만은 이 본홈 리처드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추가의 함정을 건조하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은 경항모 한 척이 그냥 오롯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런 피해를 봤어요. 30억 달러, 3조 5천억 원. 그러나 새로 이 정도로 지으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죠. 수리하려면 30억 달러. 자, 연방기관까지 참여한 대규모 수사단이었죠. 한 달 만에 범인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을 묻었다. 1년을 끌어왔습니다. 당시 2020년 8월 28일 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본홈 리처드 함의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해군 범죄수사대 NCIS와 연방정부 주류 담배 화기류 단속국이 한 선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방부 역시 이번 화재가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의 초점에 방화에 두고 있다. 미 국방부와 수사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작년 8월에는 9월 또는 10월 초까지는 화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 10개월 지나버렸죠. 그래서 당시 이때 선원 한 명, 즉 수병 한 명 잡았는데 그 수병의 주변에 거액의 돈이 송금된 흔적 이런 것이 있다라는 설들이 바다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변에 이 뒤에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설이 나왔었고 이렇게 신속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걸렸다고 한 것은 그 주변을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는 보강 수사를 지금까지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정치적 그냥 그 배우가 워낙 센 중국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올가맬 수 있는 보강 수사 그리고 정치적 시기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버넘 리처드 사건 1주년 앞두고 중국 관영 매체가 도발을 했죠. 도둑이 제발 저렸을까요? 바로 7월 7일 날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이 버넘 리처드의 를 1년 만에 소환해서 비아냥거렸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죠. 미 해군 버넘 리처드 상륙함이 샌디에고 부두에서 화재로 전소된 지 1주년이 다가오면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에 관심이 쏠리지만 미 해군은 아직도 원인을 밝히고 있지 않다. 보통 이런 사고보다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선박재해 조사는 그렇게 오래 걸렸던 적이 없었는데 미 해군은 화재를 조사하고 있지만 올여름 꽤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사람에 의한 방화가 맞는지 의문이다. 미국은 이 대형함이 평시에 침몰하게 된 이유에 대해 1년 넘게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외부 세계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라고 지금 오히려 미국을 비꼬고 있는 겁니다. 뭐 거의 뭐 죽으려고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니들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마. 니들 스스로 지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미리 발뺌을 하려고 했는지, 어쨌든 이 사건 개요 공개 직전에 아마 중국의 이 정보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 곧 발표한다. 근데 지금 뭔가 우리 쪽으로 지금 쏠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리 좀 우리가 연막 좀 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7월 7일 날 이 사건 개요 발표 한 20일 전에 이렇게 보도를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자, 미국 NCIS는 용의자 신원을 공개하고 전격 기소를 했는데 여기에 드디어 이제 죄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불질렀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 언론들이 이제 보도자료, 상암대가 보도자료를 내서가 쫙 보도를 했는데 더 드라이브가 보강 취재를 한 끝에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지난해 여름 샌디에고에서 강습 상륙한 버넘 리처드를 격침시킨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선원이 기소될 것이라고 미 해군이 밝혔다. 미 해군 제3함대 대변인실에 따르면 용의자 션 로버트스는 버넘 리처드 함의 항해 견습생 신분인 병사로 2020년 7월 12일 발생해서 4일간 불에 탄 버넘 리처드 함 방화 사건을 일으킨 혐의다. 샌디에고에서는 버넘 리처드 외에도 용의자가 복무를 시작한 이래 박스함, 챔피언함, 하퍼스페리함에서 연달아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른 함정 화재와 용의자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자, 이 션 로버트슨, 이 용의자죠. 이 사람은 해군 병사입니다. 이병이에요. 이등병. 이병인데 19년도에 해군에 입대했고 19년도에 샌디에고에 배치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19년도 이 사람이 션 로버트슨이 샌디에고에 배치받은 이후로 희한하게도 계속 함정에 화재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역시 이제 이 박서 버넘 리처드와 같은 동급의 이 강습 45,000동급 강습 상륙함이죠. 박서함이 19년 3월에 불이 났었고, 그리고 챔피언함 기뢰 제거함이죠. 이 챔피언함이 또 19년 11월에 불이 났었고, 또 강습 상륙함 25,000동급이죠. 하퍼스페리 함이 또 20년 3월에 또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이 불들과 션 로버트슨이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희한하게도 샌디에고에 연달아 19년부터 계속 군함에 불이 나고 있다. 우리 군함에 이렇게 불이 납니까? 불 안 나죠. 그런데 하나의 항구에서 이렇게 1년 만에 4번의 불이 난 겁니다. 그것도 이제 강습 상륙함들, 대형함들 위주로 이렇게 불이 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더 드라이브가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죄목이 나왔는데 110조 그리고 126조 두 개의 범죄 죄목을 특정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통일군사재판법 제1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한 부당한 위험이라는 조항인데요. 본 조항에 의거해서 선박 또는 항공기를 고의로 또는 부당하게 위험에 빠뜨리거나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자는 사형 또는 군법회의와 같은 처벌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임무하다가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부당하게 위험에 빠뜨렸다. 즉 이번 불은 고의로 일으킨 불이다 라고 11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126조는 이제 통일군사재판법 126조 방화 사취 목적의 재산 소각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뭔가 사적인 이익, 사기성이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방화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겁니다. 본조항에 의거해서 고의로 악의를 갖고 재산을 사취하기 위해 방화하거나 방화하려는 자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의로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을 질렀다. 보넘 리처드함 항공모함에 대해서 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병이 도대체 이 엄청난 4만 5천 톤짜리 군함에 불을 질러서 무슨 이익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이익을 누가 궁극적으로 이 화재에 의해서 가장 수혜를 입을까요?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당시 항행의 자유 뭐 이러면서 계속 이 보넘 리처드, 와스프, 이 보넘 리처드가 여기 샌디에고를 복귀하기 전에 계속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했죠. 즉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여러 산호섬에다가 암초에다가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비행장 만들고 이거 우리 영토야 하는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있죠. 이걸 이제 파회하기 위해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해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12해리 영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니다. 이거 니들 영해 아니다. 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 항행의 자유 작전을 보넘 리처드가 계속 하고 그리고 샌디에고에 들어갔고 더욱더 능력을 강화시키는 F-35를 탑재하는 능력 강화 개량 사업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 또 나와서 다시 또 항행의 자유 중국을 압박하는 임무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보넘 리처드가 아웃돼 버리면은 사라져 버리면 미국의 항모 전력이 한 척이 없어지고 그러면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이 항모를 운용하는 강습 상륙함을 운용하는 이 스케줄이 완전히 꼬이게 되고 피로도가 누적되고 뭐 하여튼 한마디로 뭐 미국 군사력 그냥 엉망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해당 그 이병이 돈을 먹고 안 먹고는 그 개인의 이익이고 그 돈을 준 자는 그러면 누구냐라고 상상하면 이쪽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다 우연이라고? 분명히 이 보넘 리처드도 아침 8시 반 일요일입니다. 아침 8시 반에 불이 났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보넘 리처드가 불이 난 이전에 샌디에고에서 3척의 군함이 불이 났었죠. 보넘 리처드 포함한 4척의 대형 함정이 샌디에고 한 항구에서만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넘 리처드가 불이 나고는 불과 일주일 만에 미 전역에서 3척의 항공모함이 불이 났습니다. 보넘 리처드가 일단 불이 났죠. 그리고 7월 17일 날 불과 5일 후에 키어사지 역시 보넘 리처드하고 똑같은 동급의 함정이에요. 또 불 났습니다. 또 존 F 케네디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최신 진짜 항공모함 이 존 F 케네디가 조선소에서 또 불 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그 샌디에고라는 군항에서 1년 만에 4척의 군함이 불이 났고 보넘 리처드는 결국은 완전히 그냥 결국은 아웃돼 버렸고 그리고 보넘 리처드 불 나고 불과 일주일 만에 미 전역에서 보넘 리처드 포함 3척의 항공모함이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임무 상태가 아니었을 때 비임무 상태다. 쉬고 있을 때다. 그리고 승조원이 최소 시간, 임무 상태가 아니니까 당직자만 있는 것이죠. 최소 승조원 탑승 상태, 그리고 조선소 또는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 불이 난 겁니다. 묘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또 불 났냐? 안 났습니다. 자, 이때부터 미국이 이제 완전히 그냥 불을 켜고 경비하고 강화하고 해왔었겠죠. 그래서 보넘 리처드가 일주일 전에 이렇게 불이 났기 때문에 이 존 F 케네디의 방화, 키어사지의 방화인지 아니면 실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불들은 신속하게 조기 제압됐었습니다. 여기서 예방주사를 맞은 거죠. 만약에 예방주사 없었으면 진짜 미국이 20조 원짜리 이 최신 짓고 있는 이 항공모함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 이게 우연이냐? 그 누구도 우연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넘 리처드 방화 사건 이 재판이 이제 재판을 하면 해당 용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온갖 논리를 다 들이대고 할 겁니다. 또 그 배후에 있는 자들은 꼬리를 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미국은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국의 네벌 타임즈
즉 해군에서 나오는 보도자를 중점적으로 받아서 보도하는 네이벌타임즈라는 언론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억 달러는 누군가에게는 받아내야 된다 라고 네이벌타임즈는 주장했습니다. 3조 5천억 원, 바로 보넌 리처드의 수리 비용이었죠. 그 3조 5천억 원은 누군가에게는 받아내야 된다. 즉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책임 없이 그냥 이렇게 병사 하나만 책임을 지고 감옥 가서 몇십 년을 살지 알 수는 없으나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책임지어서 반드시 보상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내가 안 그랬다 해 하고 있는 뭐 쪽이 있겠죠. 아무튼 반드시 밝혀내어서 책임을 지우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어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